사람의 운명에서 얼마간의 비는 항상 내리는 거라고 한 시인은 말했습니다. 하늘이 언제나 1년 365일 맑고 화창한 날일 수만은 없죠. 때때로 바람도 불고 비가 오기도 합니다. 인생의 날씨도 화창과 흐림, 비, 눈 그렇게 변해가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아침 당신의 날씨는 어떤가요? (12월 19일) 목요일에 일어나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승조입니다. 밤새 눈이 내렸었나 봐요. 아주 조금 말이죠. 땅이 살짝 젖어 있어서 비가 왔었나 그랬었는데 차를 보니까 그 위에 눈이 소복히 쌓여 있더라고요. 우리 일어나 가족이 있는 곳은 어떤가요? 날이 좀 많이 쌀쌀해진 것 같아요. 지금 기상정보 살펴보니까 중부지방은 한낮에도 영하권이네요. 이번 주 일요일까지 추위가 이어진다고 하니까 저처럼 추위 많이 타시는 중부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옷을 더 따뜻하게 잘 챙겨 입으시길 바랍니다. 나야나 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그런 눈처럼 잔잔하고 포근한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는 일어나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역사 속 오늘에 대한 얘기 준비가 돼 있고요. 우리 일어나 가족들의 새아침 사연도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알고 있죠? 생방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른 시간이지만 알콩달콩 얘기도 나누고 음악도 같이 들어볼게요.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전설의 까치님께서 오늘은 지가 1등인가요? 밤새 안녕들 하셨죠? 하시면서 신청곡 김광석의 일어나 그리고 H.O.T의 캔디 두 곡 남기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일하러 갑니다 하셨는데 아이고 전설의 까치님 이른 시각부터 고생 많으십니다. 어떤 일 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오늘 출근하는데 힘들지는 않으셨나요? 저도 밤새 안녕했습니다. 어젯밤에는 오랜만에 일찍 집으로 퇴근하지 않고 친구 만나서 얘기 좀 하다가 들어갔는데 오히려 그게 더 잠을 잘 자게 만들더라고요. 어제 꿈꾸는 협동조합에서 그 제너럴 닥터 정재닥 선생님과 얘기를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다고 하면서 물어봤던 게 뭐냐면 잠이 오지 않는데 자려고 노력하는 게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했더니 오히려 나쁜 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너럴 닥터의 정재닥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잠이 오게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그 어려운 책을 읽는다든지 뭐 원서 이런 거 있죠. 자기가 정말 싫어하는 혹은 열심히 좀 운동, 몸을 피곤하게 만든다든지 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잠을 자게 만드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그랬었는데 저도 어제 친구 만나고 집에 들어가니까 좀 많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잘 수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TV 출첵합니다. 여기는 크리스마스 방학 시작이에요. 산더미 같던 과제도 중간 평가와 함께 일단락됐고요. 저는 잠시 머리를 식히러 떠나렵니다. 어디로요? 방학인데 어디로 가시나요, 독일 학생님? 과제, 맞아요. 그 며칠 동안 계속 이어졌던 과제 중이다, 밤샘 중이다. 이런 글을 올리셨는데 어떻게 마무리는 잘 되신 건가요? 중간 평가와 함께 일단락됐다. 이런 글을 또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열심히 하셨으니까 밤새면서 말이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일어나 가족들도 건강하고 즐거운 성탄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셨는데 정말 며칠 안 남았어요.
다음 주 수요일이죠. 수요일이 성탄절이고, 그리고 24일날 저희 국민TV에서 특집 생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배가를 위한 특집 생방송 준비하고 있거든요.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데, 함께 또 이렇게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방송 들어주시고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게 있어요. 제가 연출을 맡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집 방송 때도 우리 국민TV 라디오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원 서연맘님께서 첫 곡부터 좋네요. 저도 신청합니다. 가수 이름 모르겠는데 드라마 주제곡으로 쓰여서 유명해진 Forever란 곡을 신청합니다 하셨거든요. 검색해보니까 안재욱이 부른 Forever가 아닌가 싶어요. 맞나요, 예원 서연맘님? 이 곡이 맞다면 글로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이 없으면 어떻게 했을까 싶어요. 우리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신 그런 글 가운데 혹은 신청곡 가운데 제가 잘 알지 못하는 것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살짝살짝 도움을 받거든요. 역시 인터넷은 참 괜찮은 도구입니다. 창녕 해바라기 님도 오셨네요. 출첵,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마음이 올해만큼 다른 사회적 이슈에 영향을 받은 적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맞아요. 뭔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지가 않죠. 길거리를 다니다가 캐롤송을 많이 들을 수도 없는 것 같고 뭔가 좀 화려해야 되는데 그 성탄절 트리도 좀 볼 수 있어야 하고 그런데 예년만 못한 것 같아요. 정말 사회적 이슈 때문에 마음이 많이 우울한 건지 그런 분위기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 그 창녕 해바라기님께 감사할 게 오늘도 조합비벌로 고고싱 하신다고 월 1증좌를 위해 공정 언론을 위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또 본연의 어떤 해야 될 부분을 잊지 않고 계시는군요. 감사드립니다. 목동 토박이님도 오셨네요. 목요일 아침 출첵합니다. 요즘 새벽 3시면은 자꾸 깨신다고 밤에 11시 반에나 잠이 드는데 해야 할 일들을 침대로 끌고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런 편이거든요. 어제도 사실 자면서 목요일날 그러니까 오늘 해야 될 일들 뭐가 있지 생각해보기도 하고 혹시나 잊을까 스마트폰에 메모장에 저장해 놓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냥 잠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그 집에 있을 때는 일 생각을 안 하고 살 수 있을까요? 잠을 좀 편하게 잘 수 있을까요? 신경을 좀 그쪽과는 잠시 꺼둬야 하는데 그쵸?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목동 토박이님께서는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이렇게 좀 덜 받더라고요 라고 적어주셨어요. 먹는 것도 적고 잠도 조금 자고 하는 일은 무진장 많고 무슨 힘으로 사나 싶어요 하시면서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더라고요. 요리하는 게 취미일 만큼 좋아하고 살림하는 것도 재밌고 아이 키우는 것도 너무 행복하고 하는 일이 있어서 감사하고 다만 몸이 고단한 것일 뿐이라는 거.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감사하다는 생각. 일이 힘들 때 뭔가 순간순간 힘들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어딘가에 가서 일을 할 수 있고 무언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 자체가 또 힘을 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목동 토박이님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께서 또 이렇게 신청곡 그리고 사연 올려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목요일에 함께하고 있는 일어나 듣고 계시고요. 이제 역사 속 오늘에 대한 얘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영국 소설가인 찰스 디킨스의 대표작에는 황폐한 집, 위대한 유산 등이 있습니다. 그의 소설은 지나치게 독자에게 영합하는 감상적이고 저속한 것이라는 일부의 비난도 있지만 각양각색의 인물들로 가득 찬 수많은 작품에 온갖 상태가 다 묘사되어 있고 그의 사후 1세기를 통해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이 돼서 셰익스피어 못지않은 명성을 누리고 있습니다. 말리는 죽었다로 시작하는 크리스마스 캐럴은 영국의 문호 찰스 디킨스가 1843년 역사 속 오늘 발표한 소설입니다. 돈 쓸 일만 생기면 수전증이 생기는 수전노 스크루지가 하룻밤새 딴 사람이 되자 평단과 대중 모두 찬사를 보냈죠. 스크루지의 굳어진 가슴은 박봉으로 부려먹던 직원 크라치스의 아들이 결국 병으로 숨질 거라는 암시에 녹아내립니다. 소설 속 어린이들의 고달픈 삶은 대부분 디킨스 자신의 어린 시절 경험에서 우러나왔는데요. 아버지의 채무 문제로 온 가족이 감옥에서 지내야 했을 때 12살의 디킨스는 홀로 생업 전선에 나섰습니다. 구두약 공장에서 하루 10시간씩 일하며 이를 바득바득 깔던 소녀는 작가가 되고 나서 산업혁명 이후 더 비참해진 영국 빈곤층의 현실을 고발하는 소설을 쓰죠. 크리스마스 캐럴은 그의 명성을 넉넉히 채워줬지만 주머니까지 두둑히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디킨스는 원고료를 일시금으로 받던 관행을 거부하면서 출판사와 마찰을 빚었는데요. 혹평일색이던 전작 마틴 처즐윗의 판매 부진을 출판사 탓으로 여겼고 아내가 다시 임신을 했다는 사실도 걱정거리였습니다. 많이 팔릴수록 돈을 만질 수 있게 자비를 들여서 책을 펴냈지만은 수익은 당초 예상의 4분의 1도 미치지 못했는데요. 제작비가 생각보다 비쌌기 때문입니다. 그가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나던 1870년대까지 영국과 미국에서 총 127번의 크리스마스 캐럴 낭독회가 열렸습니다. 오늘날에도 그의 원작을 활용한 공연과 영화가 제작되는 걸 보면 세상에는 아직 스크루지가 많은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위쪽 지방에 눈이 온다고 하는데 정 아나운서가 있는 곳은 어떤가요? 여기는 부산인데 핀풀님은 부산에 사시는군요. 마치 다른 세상 얘기를 듣는 것 같아서요. 오늘도 새벽 방송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셨어요. 네, 힘내겠습니다. 신청곡 잘 들으셨죠? 네, 이 곡도 참 좋네요. 뭔가 피아노 선율이 그리고 그 피아노 선율과 함께 중간에 이제 비트가 잘 조화를 이루어져서 너무 쳐지지도 않고 그리고 너무나 또 이렇게 좀 비트가 강하게 느껴지지도 않고 이 시간에 듣기 참 편한 곡이 아닌가 싶어요. 선곡 최고입니다. 네, 내추럴 파레트님께서 이 시간에 처음 듣네요. 야근하고 퇴근 중이시라고 5시간 후에 또 출근이네요. 아이고, 어떡하나. 빨리 주무셔야겠어요. 5시간 후에 퇴근 중이면 퇴근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작 잠은 씻고 이렇게 침대에 누워도 서너 시간? 그 정도밖에 주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얼른 씻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게시판에 글을 2번이나 올려주셨는데 네,
푹 주무시길. 근데 잠이라는 게 뭐 양도 많이 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도 더 중요하잖아요. 숙면을 취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유니비똥님께서 노래 신청도 되는군요. 아유, 됩니다. 신청받고 있습니다. 저는 디아나의 베토벤 바이러스요 하셨거든요. 네, 걸어놓고 있습니다. 디아나의 베토벤 바이러스 들어보실 수가 있고. 자, 그리고 퓨어님께서 늦게 자서 못 일어날 줄 알았는데 눈이 떠지진 않지만 출첵요. 아니, 그 늦게 일어났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오타가 많아요. 뭔가 그 상상이 되는 거 있죠. 뭔가 이렇게 눈이 안 떠지지만 그래도 글은 남겨야 될 것 같아 하면서 막 이렇게 치셨는데 잠결에, 그쵸? 귀여우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잠결에 사연까지 남겨주시고. 창녕 해바라기님, 신청곡 깜빡 안치환의 겨울새 부탁합니다 하셨어요. 네, 이것도 걸어놓고 있을게요. 다옴님께서 또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잘 하셨고요. 오늘도 잘 보내고 싶어요. 정하나도 잘 보내세요. 참 이 말이 아무렇지도 않은 말 같은데 잘 보내고 싶다. 이게 참 든든하게 또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다가오는데요. 잘 보내고 싶어요. 잘 보내세요. 다옴님도 그렇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연아빠님께서는 목요일이 고비시라고 정말 일어나기가 힘들었어요. 그런 날이 있죠. 그런 날이. 어떻게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도움을 드리면 좋을까요? 주말 생각하시면서 힘을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 생각하시면서 또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 아이들을 보게 되면은 그 순수한 모습에 정말 뭔가 이렇게 좀 내가 다시 이렇게 활력을 얻는 듯한 기분을 받을 때가 있지 않으세요, 지연 아빠님? 저는 아이들은 아니고 예전에 저보다 한 5-6살 정도 어린 친구들 봤을 때 어찌나 그렇게 참새처럼 조잘조잘 떠들면서 예쁘게 얘기도 하고 노는지 그 모습 보니까 제가 오히려 힘을 받더라고요.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참 뭐랄까 그 나이 때에 가질 수 있는 순수함이라고나 해야 되나요? 그런 것 때문에 참 기분이 좋아졌었습니다. 예원서연맘님께서 글 올려주셨네요. 가요는 아니고 팝송인데 하시면서 기억이 안 나서리 했더니 위에 일어나 도우미님께서 예원서연맘님 아마도 이 노래일 거예요 하시면서 핀란드의 메탈 밴드였군요. 스트라토바리우스의 Forever. 우리나라에는 크게 알려지지 않은 그룹이었는데 첫사랑의 OST로 Forever가 큰 히트를 치자 한국까지 방한을 한 스트라토바리우스가 엄청난 화제를 뿌렸었다. 그렇군요. 제가 사실 안지욱의 Forever를 걸어놨다가 이 글을 보고 일어나 도우미님의 글을 보고 지금 샤샥 검색을 해서 노래를 걸어놨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TV 처음 오셨으니까 또 제가 드릴 수 있는 선물이 신청곡이 아닐까 싶어요. 잘 들으셨겠죠? 그리고 예원서연맘님이 신청하시고 일어나 도우미님께서 도움을 주셨던 스트라토바리우스의 Forever. 이 노래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정말 내가 왜 몰랐을까? 가슴을 쳤습니다. 노래를 치면서. 요즘에 부쩍 노래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거든요. 전 직장에 있을 때 그 선배가 그랬어요. 불교방송 선배가 음악을 좀 많이 들어라. 근데 그게 그렇게 와닿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왜인지 그게 이렇게 올까, 와닿을까, 그 얘기가 뭔지 알 것 같을까라는 게, 참 그 음악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 공감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새로운 것을 알게 된다는 재미도 있고요. 참 그 명곡들이 많잖아요. 어제도 손병희 선생님한테,
어떤 노래에 대해서 이거 몇 년도 노래예요? 했더니 1980년도 때 유행했던 곡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노래에 대한 얘기를, 역사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얘기 들으면서 와, 정말 대단하다. 명곡. 역시 명곡은 시간이 지나서 흘러가도 언제나 좋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노래 참 좋은 것 같아요. 해랑아빠님께서 안녕하세요 정아나운서, 주로 방송을 팟캐스트로 다시 듣기 해서 라이브로 신청곡을 올리기는 처음입니다. 캐논 변주곡 신청합니다. 버전은 상관이 없고요. 앞으로는 5시 방송은 가능하면 라이브로 들으면서 말도 안 되는 불통이 아닌 말 그대로의 소통을 하도록 할까 합니다. 조합원 여러분, 오늘은 12월 19일입니다 하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다시 듣기를 주로 이용해서 일어나 애청해 주셨는데 이제 또 생방송을 함께 해 주시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저는 이 문장이 울림으로 다가오는데요. 말도 안 되는 불통이 아닌 말 그대로의 소통을 하도록 할까 합니다. 네. 여러 부분에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우리 가족과 함께, 또 친구와 함께, 또 회사에서도 말이죠. 참 이거 기억해둬야 될 말인 것 같아요. 말 그대로의 소통. 바보님께서 생방입니까? 어찌 이런 일이. 생방한 지 꽤 됐어요. 이번 주부터 생방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9층에 TV 스튜디오 공사를 들어가면서 9층에 있던 라디오 스튜디오 2개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6층으로 내려가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6층에 이제 그쪽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이제 녹음을 할 수 있는 스튜디오가 없는 상황에서 외부로 나가서 녹음을 하기에는 너무나 힘이 들 것 같고, 그리고 생방을 해야겠다는 마음은 늘 갖고 있었는데 언제가 적기일까? 그래, 때는 이때다. 하자. 그래서 개편 전까지 일어나 생방송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로파님께서 따뜻한 정아나운서 목소리만 듣고 있어도 마음이 정화됩니다.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가 되시길. 감사합니다, 유로파님. 유로파님 글 볼 때마다 정말 유로파님도 따뜻한 마음 가지신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늘 해요. 이렇게 좀 가벼운 글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또 진지한 글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 또 마음의 울림으로 다가오는 그런 글을 쓰는 분들도 있는데, 유로파님은 그런 마음의 울림으로 다가오는 글들을 이제 게시판을 통해서 자주 볼 수 있거든요. 마음이 따뜻한 유로파님, 감사합니다. 꽃님이님도 오셨네요. 창문을 열면서 몽환적인 풍경에 잠시 멈칫합니다. 밤새 내린 하얀 눈 위에 달빛이 비추고 희고 푸른 묘한 빛으로 반짝이고 있네요. 아름다운 새벽입니다 하시면서 신청곡 남기셨어요. 당신은 천사와 커피를 마셔본 적이 있습니까? 네, 이 곡도 걸어놓고 있겠습니다. 찌짤찌다님 출첵합니다 하시면서 또 글 남겨주셨네요. 역사 속 오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일어나 목요일에 듣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이 5시 46분 16초를 막 지나고 있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TV. 역사 속 오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일어나 목요일 순서 듣고 계신데요. 이번에는 본연의 자세로 또 돌아가서 역사 속 오늘에 대한 얘기 함께 나눠보지요. 정통 중식당에 가면은 둥포로우라는 메뉴가 있죠. 우리말로 동파육이라고 하는데 홍소요리의 으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소는 고기를 기름에 볶고 간장에 오래 익혀서 검붉은 색이 나도록 한 것입니다. 동파육은 돼지고기를 껍질째 두껍게 잘라 기름에 튀깁니다.
이것과 술, 간장, 소금, 설탕, 고추, 대파, 생강 등을 넣어 만든 조림장을 센 불에서 국물이 거의 없어질 때까지 졸여낸 다음 다시 약한 불로 푹 고안해서 이를 적당한 크기로 썰어 쪽파로 예쁘게 묶어서 내는 요리인데요. 동파육은 중국 북송 시대의 문호인 소동파가 개발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역사 속 오늘의 주인공 소동파는 문인으로서 최고 경지에 올랐지만은 음식으로도 일가를 이루었습니다. 음식을 손수 만들기를 좋아하고 미식가로서 이를 소재로 한 시를 많이 남겼죠. 관료로서 순탄한 삶을 살지 못했던 동파가 44살에 후베이성 벽촌 황저우에 유배됐을 때는 가장 암울한 시기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파는 황저우가 돼지고기 맛 하나만큼은 최고라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기에 이릅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황저우의 돼지고기는 중국 전역에 소문이 났고 지역 경제는 살아났는데요. 그가 이곳 사람들에게서 얼마나 존경을 받았는지는 동파육을 비롯해서 동파완자, 동파금각, 동파사자두, 동파수구 등 각종 돼지고기 요리에 동파란 이름이 많이 붙은 데서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69년에 진사에 급제하고 당시 과거 시험의 위원장이었던 구양수에게 인정을 받아 문단에 등장을 하지만 왕안석이 주동이 된 신법이 채택되자 이를 반대해서 계속 지방으로만 떠돌았습니다. 동파 자신에게는 안 된 얘기지만은 어찌 보면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가 관료로서 출세가도를 달렸다면은 불후의 명작인 적벽보를 비롯해서 주옥같은 시문서화와 동파육이 후세에 전해질 수 있었을까요? 네, 역사 속 오늘에 대한 얘기 전해드렸습니다. 일어나 목요일 순서 함께 하고 계신데요. 어느 틈님께서 동파육 맛있겠어요. 이 시린 겨울 새벽에 생방이라니. 정승조 아나운서 감기 조심하세요. 새벽에 라디오 들으러 왔습니다. 하시면서 신청곡 남겨주셨고, 해랑아빠님께서 생방의 매력이 이거였군요. 내가 쓴 글이 바로 누군가에게 읽히고 들릴 수 있다는 거. 소개 감사합니다. 방송이든 사회든 자신이 참여하는 만큼 즐기고 바꿀 수 있다는 단순한 진리를 새삼 깨닫게 되는 새벽과 아침 사이입니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어나 도우미님께서는 영화 변호인 보러 가기로 하셨다고요. 변호인의 흥행 대박을 위해서 대성의 대박이야 신청하십니다 하셨는데 이 곡은 일단은 저장해놓고 있겠습니다. 먼저 오신 분의 신청곡을 오늘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려야겠어요. 안치환의 겨울새 준비했거든요. 이 곡 띄워드리면서 오늘 일어나 이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새벽 5시에 또 뵙기로 하고요. 저는 이따가 오전 9시죠. 꿈꾸는 협동조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불어 행복